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한덕수에게 중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12.3 이후에 내란범 윤석열 옹호와 보위 작업을 해왔다며 12.3 이후에도 한한 공동정부를 구성해 파면될 윤석열을 보위하기 위해 쿠데타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내란의 밤이 지나 12월 4일 당정대 모임을 여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도 참석합니다. 박성재 수첩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윤석열 탄핵을 막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박성재, 김주현, 이상민, 이완규 등이 모여 친목 모임이었다고 국회에서 구라쳤던 그 삼청동 모임을 갔습니다. 최근 그 모임에서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껌이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당정대 모임의 결론이 고스란히 밤에 삼청동 모임의 논의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인 12월 5일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어 7일 윤석열이 대국민 사과 방송을 하고 8일 그 기괴한 발표가 나오는데 바로 한한 공동정부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제2의 내란이라고 강력 항의하는데 오죽하면 당시 주한미 대사인 골드버그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니 징역 23년의 내란범 한덕수와 헌법에도 없는 공동정부를 구성한 한동훈은 티끌만큼의 죄도 없는 것입니까? 왜 기름장어 한덕수의 처세술과 한동훈의 처세술이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2차 종합특검을 지켜보겠습니다. 장동혁이 더 죽을 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을 만날 생각이 없다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1대1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다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의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예 취급도 안 하고 국회를 방문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도 장동혁을 패싱했고 온통 친국힌 언론에 죽겠다는 언플 중인데 막상 복귀를 해도 문제인 것이 신천지가 빼박입니다. 홍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1년 5월부터 경선 전까지 입당한 신규 책임당원 19만 명 명단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인 명단을 대조해보면 당시 특히 한 달 1,000원짜리 당원 중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인지 바로 답이 나올 거다. 그 당시 윤석열 측 권성동 총괄본부장이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호언장담했던 11만 명의 실체가 이만희 교주가 말한 신천지 교인들이 아닌가 나는 보고 있다. 권성동은 신천지를 이용해 윤석열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이듬해 자신이 직접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면서 통일교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통일교도 명단과 그 당 책임당원 명부를 대조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 당이 당원 명부를 특검의 압수수색에 극렬 저항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나는 본다. 유사종교 집단의 당내 경선 조작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건 헌법 위반이고 반민주적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유사종교 집단 교주의 실형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당은 한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도 얘기가 하면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이미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교 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좀 적은 편이에요.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죠. 그리고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뭐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충돌은 해소되지가 않아요. 결국 쪼개지든지 대량 학살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르죠.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된다. 갈등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종교 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나름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뭐 아니까 뭐 땡땡 의원 찍어주면 뭐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거기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신천지는 뭐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뭐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이제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아니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뭐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거, 종교적 신념을 갖는 건 상관없죠. 그러나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라는 거와 똑같죠.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뭐.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와 가릴 것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식을 해도 죽고 복귀를 해도 죽는 이것이 장미 동력의 딜레마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